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이디 김HJ님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제 스펙 가지고 공기업이나 중견기업 가능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 자세한 스펙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방 4년제 무역학과시고요. 영어 영문 복수 전공을 하셨습니다. 학점은 3.78로 토익 905점, 그리고 자격증은 커말 1급 국제무역사 1급, 무역영어 1급, 원산지 관리사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대외 활동은 한국무역협회 주관 무역캠프 3위를 하셨고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 중견기업 인턴 경험을 쌓고 토익 스피킹 공부 예정입니다. 또 서울권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입사를 희망하시는 곳은 무역계열 마케팅 또는 구매 쪽 업무 보는 중견기업 또는 공기업이라고 하셨고요. 전체적인 스펙 평가 부탁드리고 제 스펙이면 무역 중견기업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공기업도 희망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걸 더 준비하면 될지 고민이네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예. 무역을 전공했고 네. 무역 관련 자격증도 있고요. 목표가 무역 계열 이제 중견 기업이나 공기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스펙 점검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되게 신기하게 본 게 이제 네. 무역학과인데 영어 영문을 복수 전공한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복수 전공을 이제 어문 계열에서 이쪽으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아무래도 이 영어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에서 지금 토익 점수도 그렇고 아니면 토익 스피킹을 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은 확실히 이분한테는 강점이 될 것 같다는 요소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역학과에서 학점도 나쁘지 않고 커말이라든지 국제무역사라든지 무역영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다 취득한 걸로 봐서는 저 지식도 그렇고 관련되어 있는 스펙도 그렇고 충분히 무역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계획인 것 같아요. 토익 스피킹이야 뭐 범용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하는 게 좋겠지만 중견기업 인턴 경험을 쌓고 서울권 대학원 진학 생각 중입니다. 이 두 부분이 네. 사실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중견기업 인턴 같은 경우에는 입사 희망 회사나 직무에서 얘기를 하는 게 무역 계열 마케팅 또는 구매 업무 쪽 보는 중견기업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이 중견기업 구매 쪽에 인턴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계획을 짠 것 같은데 조금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무역 관련해 가지고 대학원을 진학한다라는 개념이 사실 저는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과연 대학원이 본인의 그런 전공이라든지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취업이 잘 안 돼서 회피하는 시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잠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지만 중견기업을 목표로 한다 했을 때 앞으로 해야 할 계획으로 중견기업 인턴 경험 그리고 토익 스피킹 공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건쌤 의견으로는 지금 이 계획은 조금 철회하는 게 낫다. 네, 저는 뭐 계획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중견기업에서 인턴한다 그리고 구매 관련돼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계획을 짰다면 그 계획 자체,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옳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다만 중견기업에서 구매 관련 직무로 인턴을 얼마나 채용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국 자체가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채용 자체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쵸. 이런 상태에서 인턴을 무리하게 뽑는 기관들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기업들의 인턴을 노리게 되면은 오히려 내 기회를 좀 많이 박탈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턴 자체, 구매 쪽 인턴을 해보겠다, 인턴 욕심을 부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이거를 중견기업으로만 포커스를 두겠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을 너무 낮추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하는데 더 많은 티오가 갖춰져 있는 곳에 인턴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오셨죠. 네. 이게 지방 4년제 대학교들의 보통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중소나 중견기업들의 현장 실습이라는 걸 많이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현장 실습으로서 중소나 중견기업들을 보내주고 있는 거를 좀 계획으로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죠. 다른 거 안 할 바에는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요.
다만 중견기업만 계속 기다려가지고 대기업 떴네, 난 안 될 거야. 저 공기업 떴네,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인턴을 지원하시게 되면 기회가 많이 없어지니까 꼭 그 부분도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들도 사실 다 총무나 구매 일은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예시로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비록 이제 뭐 구매가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매가 아니라 식자재에 대한 구매일지라도 구매는 분명히 필요한 요소거든요. 혹은 공기업들도 딱 구매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없는 경우에는 총무일을 하면서 구매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단 청년 인턴에 체험형 인턴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인사부라든지 연수 기간 동안에 조금씩 어필을 해서 저 진짜 구매 쪽에 관심이 있는데 총무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쪽 부서로 좀 배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가는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익 스피킹 점수를 얘기를 했는데 네. 토익 점수는 905점이에요. 남들은 진짜 갖고 싶은 점수 아닐까 그쵸, 싶어요. 저는 맞아요. 보통 이제 취준생들한테 그래도 900은 좀 넘기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미 넘긴 상태고 굉장히 고득점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라든지 중소 중견기업들은 한 850 넘으면은 영어 좀 잘하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토익 스피킹 점수가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스토리를 풀 때 영어 영문을 복수 전공을 하신 분이 토익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토익 스피킹 점수를 취득을 해놓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좀 경쟁력을 갖추는데 좋은 요소가 되고 추후에 대기업들 중에서 토익 점수는 안 받고 이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오픽 점수만 받는 기관들도 지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기회를 좀 살리는 현장 실습이나 체험형 인턴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현실적으로 좀 더 적금했으면 하는 분야나 직무가 구체적으로 또 있을까요? 이분 지금 현재 일단은 구매를 무역계열 마케팅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무역계열 마케팅이 사실 저는 뭔지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네. 무역 일 자체의 마케팅에 대한 요소는 사실 필요 없거든요. 영업적인 것들이 훨씬 더 강하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역계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수출입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서의 그렇죠. 마케팅을 얘기하는 거. 대표적인 예시로 뭐 화장품 마케팅이라든지 네네. 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쪽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마케팅이라는 직무 자체가 그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중요한 분야예요. 뭐 화장품이면 화장품에 대한 이해도, 네. 전자제품이면 전자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더 중요하고 네. 무역 자체는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역 쪽으로 일단 특화시키는 것이 1차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 예시로 무역 계열에서는 이제 CL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 관련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분야가 있고 네. 혹은 포워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선적에 대해서 담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CL이나 포워딩 직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직무도 살리고 현재 있는 스펙들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이쪽 직무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2차적으로는 구매 직무도 분명히 단순히 국내에서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해외 원자재들에 대한 구매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해외 원자재에 대한 구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역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철강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사와야 되는데 BL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훨씬 더 편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채용할 때도 이런 무역학과 친구들을 구매팀에서 뽑을 때 굉장히 좀 유리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 구매 쪽도 같이 기회가 된다면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대기업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공기업 이분 말씀이 맞아요. 공기업도 중견기업 혹은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공기업 지원하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네. 현재 수시 채용이라든지 계속해서 채용이 일어나고 있는 기관들 꼭 한 산업군을 뽑으라면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만큼 현재 채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분이 지방 4년제, 그러니까 즉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일단은 취업에 대해서 빨리 노려보는 것이 중요할 거고 채용이 지금 뜨고 있는 기관, 핫한 기관에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기업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분한테는 또 무역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쌤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듣다가 질문이 좀 생겼는데 그러면은 지금 중견기업이라고 이렇게 딱 특정을
상담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 오시는 분들 보면 중견 또는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또 중견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쌤이 보시기에는 대기업을 좀 우선적으로 노려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이 정도 스펙이면은 이제 대기업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네. 어떤 거에서 가점을 줄 것인지, 어떤 그렇죠. 거에서 채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이 조금 적은 경우가 많아요. 네네. 하지만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라든지 목표치 혹은 가점 요소, 우대 사항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준비하시게 되면 중견기업에서도 기회는 굉장히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목표를 세울 거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는 좀 너무 늦은가요? 한 중학교 3학년, 네.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다 서울대 갈 줄 알았잖아요. 그쵸. 그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표는 높게 잡아야지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든지 아니면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요소가 굉장히 따라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공기업 준비를 할 때는 뭐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기업을 추천했던 두 번째 이유가 사실 어느 정도 스펙이 갖춰져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학 점수 토익 905점. 그쵸. 앞서 말씀드렸듯이 850점 정도 되면은 대부분 다 만점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커말 1급이나 국제무역사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네. 충분히 가점 요소로 활용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왔어요. 지금 지역 균등 가점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왜 웬만한 공기업들이 지원했을 때 가점 요소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모든 유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리한 측면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다른 네. 분들도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스펙들이 갖추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좀 부족한 점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 번째가 사실은 한국사예요. 저랑 같이 매 시간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사가 대부분 다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국사를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국사를 좀 일단 1차적으로 갖췄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아쉬운 거는 이 경력 사항이 공란이에요. 물론 이제 한국무역협회 주관 무역 캠프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지만 네. 일단은 경력 사항을 채우는 것이 본인이 서류를 작성할 때라든지 면접에 가서 나 이 경험이 있어요라고 어필할 때 굉장히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턴이라든지 체험형 인턴, 특히나 무역 관련된 일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견기업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대기업이라든지 특히나 공기업들은 가점으로까지 활용되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예시로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농산식품유통공사라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무역과 어느 정도는 관련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체험형 인턴으로 TO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체험형 인턴 기회가 많은 기업들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추가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요? 저는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 대해 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대학원이 절대 나쁜 기관은 아닙니다. 당연히 좋고 내가 어느 정도 전공 능력을 더욱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걸 왜 쌓는지에 대한 고민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취업이 잘 힘들어서 안 돼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원마저도 여러분들한테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어떤 일들이나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대학원을 가는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고민을 시작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를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왜 그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거기서 내가 대학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대학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빅스쿨의 아이디 늘보님께서 마케팅 직무 고민이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학교와 전공 학점은 중경외시 4년제고요. 정치외교를 전공을 하셨습니다. 4.5 만점에 3.65를 학점으로 취득하셨고요. 토익은 870인데 올해 8월 이번 달에 만료가 되네요. 자격증은 커말 1급, 워드 프로세서가 몇 급인지는 모르겠고요. 한급사가 1급, 대형 면허, 자동차 대형 면허겠죠. 이거를 갖고 계십니다. 공공기관 인턴 1회 경험이 있고요. 수상은 없고 대외 활동으로는 마케팅 동아리 4회 공모전 수상을 했습니다. 최우 수상을 3번, 장려상 1번, 기타 동아리 활동 1회 했고요. 학생회 활동 전력이 있네요. 자, 계획은 오픽 IH 준비, 마케팅 관련 인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와 직무는요, CJ제일제당, 대상 등 식품 회사의 마케팅 쪽이고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네요. 8월에 졸업하는데 제가 공기업을 준비하다가 아예 사기업으로 돌리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인턴 경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마케팅 인턴을 구하고자 하는데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마케팅 직무 인턴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공공기관 인턴은 마케팅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인턴을 하지 않고 바로 중견 대기업을 준비를 들어갈지 이 부분도 고민이네요. 나이가 26인데 늦지는 않은 것인지 걱정도 많고요. 그리고 마케팅 직무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포트폴리오가 필수일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커서 막막하고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인적성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계획을 짜야 할지, 자격증이 또 어떤 것이 더 필요할지 감이 안 잡혀서 문의를 남깁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우리 늘보님께서는 공기업을 준비하시다가 이제 사기업으로 넘어가시면서 또 다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마케팅 직무를 원하시는데 스펙 점검 부탁드릴게요. 이분한테 얘기하기 전에 앞서 네. 제가 막 공기업 준비하려면 뭐 준비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네. 이분 스펙 보시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될 정도로 예. 공기업의 기초적인 것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뭐 토익이라든지 커말이라든지 워드라든지 한국사라든지 그러네요. 대형 면허는 신기하네요. 공공기관 그러게요. 인턴이라든지 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진짜 갖추면은 어느 정도 진짜 상위 한 20% 안에는 들어가는 어느 정도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건 다 갖췄고 필기 시험에서 좀 당락이 좌우되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이 이렇게까지 공기업을 잘 갖춰놓고서는 왜 굳이 사기업으로 돌리려고 하는지가 사실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월급? 월급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기 시험에서 뭔가 고배를 마신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그럴 수도 아닐까. 그래서 인적성으로 지금 고민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앞서 계속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공기업도 그렇지만 사기업도 그렇고 한 끗 차이고 인적성이나 NCS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병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병행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뭐 두 분야 모두 홍보라는 직무, 마케팅이라는 그쵸. 직무가 사실 뭐 공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홍보 직무는 분명히 필요한 요소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마케팅과 홍보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는데 실제로도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마 많이 그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굳이 산업군에 특화되지 않으면 내가 뭐 이제 예를 들면 화장품 쪽에 엄청나게 스펙이 갖춰져 있어서 마케팅에 대해서 특히 화장품에 대한 이해도가 많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만 지원을 하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내용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군을 넓히는 거는 오히려 본인이 빨리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본인이 26이라서 늦지 않은가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26이면 굉장히 빠른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산업군이 특화되지 않았다. 빨리 취업하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면 네. 진짜 지원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 보면은 이 마케팅이 인문상경 계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싶어하는 분야인 것 같은데 이 TO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TO가 많지 않으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여러 군데로 병행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제일제당 얘기하셨는데 정말 네. 좋은 기관이죠. 기업이고요. 이 기업에 과연 마케팅 TO 뽑는다고 하면 몇 명이나 뽑을까요? 아무리 많아도 땡명. 근데 그것도 한 4-5명이면 진짜 많이 뽑아주는 거고 네. 현실적으로는 한두 명. 지금 현재 시국에서는 더욱더 채용도 안 될 가능성이 네. 높고요. 당연히 되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과연 본인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일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뜨면은 당연히 지원하셔야겠죠. 근데 안 떴을 때는 그냥 멍하니 기다리면은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 마케팅 인턴을 그러면 하는 게 중요한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본인도 이제 마케팅 인턴을 안 해봤다. 공공기관 네. 인턴은 마케팅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직 근무 자체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네. 뭐 중견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근데 좀 우려되는 상황은 뭐냐면은 중소나 중견기업급의 마케팅직으로 가면은 업무가 굉장히 한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구글 애널리틱스를 다뤄볼 일도 거의 없을 가능성도 네. 높고요. 마케팅이라고 불리지만 거의 영업일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자, 본인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본인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그쵸. 포트폴리오도 걱정이 된다. 예. 근데 만약에 중견기업에서 인턴을 하면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고 생길까? 예. 사실 대부분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 노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그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짤 만한 요소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실무라는 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실제 능력치는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실제 네. 실무진들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인턴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확보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보는 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도는 생기겠죠. 다만 득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시간 낭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선책을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 대표적인 예시가 저는 PR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PR이 이제 홍보 네. 대행사라고 보통 부르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이 홍보 대행사들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다양한 공공기관, 공기업들의 입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인턴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PR 회사에서 마케팅직을 일단 1차적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가 필수인지 맞아요. 뭐 고민도 많이 된다고 좀 밝혔고요. 포트폴리오가 좀 갖춰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일단은 뭐 필수라고 해서 제출하는 기관들이 있긴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는 필수는 아닙니다. 대신에 선택사항으로 남겨놓는 곳이 많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취업을 하고 싶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네이버라고 칩시다. 네이버 네. 마케팅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이버 마케팅은 포트폴리오를 선택 조건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 안 하실 건가요? 하는 게 해야죠. 맞겠죠. 예. 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만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 그냥 단순히 내가 했던 일들의 나열이기보다는 해당 직무에서 어떤 역할과 일들에 대해서 왜 이걸 어필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구체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실제로 네이버를 들어갔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PR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 바탕으로 그냥 단순히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가 아니라 네. 어떤 걸 기획했으며 왜 그걸 기획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아웃풋이 무엇이었는지에만 집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네이버 안에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일이 그런 관련된 기획자의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채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실제 이분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의 경험을 일단 1차적으로 쌓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의 경험들을 하나의 획일화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아니라 해당 직군이나 산업군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따로 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지금 보면 이분이 걱정하고 계신 게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필기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남겨주셨거든요. 필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이제 마케팅 직무 자체를 그냥 기본 골자로 본다면은 네. 마케팅 직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TO가 1명에서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들에서는 지금 수시 채용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시 채용을 하는 기관들은요, 기본적으로 필기 시험이 없습니다. 이게 희소식이면 희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공채를 지원한다, 아직까지 공채가 남아 있는 대형 기관들을 지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인적성을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대부분 본인이 아마 생각하는 이런 기관들은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성 지금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적성을 고민하시게 되고 공부하시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NCS를 공부했던 그 경험이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NCS나 인적성이나 사실 한 끗 차이예요. 이 얘기는 아마 취준생 누구나 공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성은 차분히 내가 NCS 공부하듯이 다시금 자리 잡으면 되지 인적성을 드립답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적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는 그 시간에 좋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구글 애널리스트라든지 하는 것들 추가적으로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가 1차적인 공부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력사항이 공공기관 인턴 1회라고 했지만 마케팅에 대한 그런 그쵸. 인턴이나 경험들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예. 사실 마케팅이라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을 해본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해당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화장품이면 화장품, 전자기기면 전자기기.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마케팅 회사라든지 PR 회사라든지 마케팅 직무를 목표로 하시되 만약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경험으로서 내 직군이나 직무, 산업군을 좀 특화시킬 수 있는 화장품 관련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자기기 관련 일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토익이 이번 달 만료인데 일단 맞아요. 당장 급한 건 토익이 아닐까요? 사실 뭐 8월 만료라고 해서 이분이 졸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지금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네. 만약 졸업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토익이 제일 급하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토익 같은 경우도 900점대로 올려놓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분 네. 같은 경우는 또 영어 성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870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8월에 만료됐으면 4년제 다니셨으면요. 2년 전에 취득하셨잖아요. 그쵸, 그럼 그쵸. 2학년 때 취득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면은 2학년 때 870 받을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이분은 그냥 시험 삼아서 봤는데 이 정성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그래서- 한번 쳤는데 이 점수.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네네.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네. 900 금방 올릴 수 있다고 그러네요. 저는 생각이 듭니다.